자, 지금 리스트의 순서대로 월화수목금 담아달라 해요. 가장 마지막 요소를 이제 출력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린트가 아니라, 여기다가, 리스트를 받으면 되겠죠? 그죠? 그냥 저는 A랑 쓸게요.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에 맞게끔, 뭐, 써줘야죠. 원래 이제 Day of Week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Day Week라고 그냥 짧게 줄여서 코드를 썼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데이 위크를 해서 월화수목금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만들고 나서 해당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 뭘 쓸 수 있다? 인덱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얘네들은 뭘 가지고 있다? 논리적인 위치인 인덱스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0번부터 0, 1, 2, 3, 4 순으로 우리가 숫자를 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신 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이제 숫자를 셀 때 1부터 세는 거에 익숙해졌는데, 갑자기 0부터 세려니까 이 구조가 뇌 구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야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할 때는 0부터 우리가 첫 번째를 0부터 센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구조를 바꾸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마지막 요소라는 건 얘잖아요. 그러면 0, 1, 2, 3, 4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린트 해가지고 day week에서 대괄호 쓴 다음에 4. 자, 대괄호가 뭐예요? 내가 네 번째 인덱스를 선택하겠다. 인덱스 값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금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파이썬은, 이건 파이썬만이 또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음수 값으로 인덱스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얘가 0번째잖아요. 그럼 0번째 대 얘가 0번째인데, 음수 값으로 접근하면 얘가 몇 번째가 될까요? 마이너스 1번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음수값으로 음수값 인덱스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음수로 접근해서 코드를 쓸 리는 없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죠. 자, 두 번째래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자, 그럼 문제만 가져올게요. 자, 마지막에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해서 출력하면 돼요? 자, 목이잖아요. 목. 그죠? 목. 그러면 월화수 목이니까 세 번째. 그러면 얘도 이제 뒤에서 백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신에 마이너스 2라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목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while문을 이용해서 전부 출력해달라. 자, 지난번에 이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강사님, 데이 위크만 해도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굳이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월화수목금을 출력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반복문을 이용해가지고 특정 그 요소 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런 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복문 안에 내가 특정 키워드를 가지고 그 키워드에 맞는 텍스트만 추출해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실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랑 웹 스크래핑이라는 걸 할 건데 그 수많은 데이터 안에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반복문을 돌려가지고 그 키워드에 맞는 데이터만 뽑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습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반복문을 이용하려면 일단 이제 시작값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while i는 일단 얘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세요. 근데 이렇게 10 하면 안 되잖아요. 요소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근데 다섯이라고 5라고 쓰고 조건식을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얘는 0부터 4까지. 왜냐면 여러분들 여기 0부터 5까지 하면 이거 문제 풀면서 에러 많이 봤을 거예요. 일단 제가 여기다가 자 0부터 5까지 출력한대요. 반복문. 그러면 여기서 접근할 때 어떻게 쓴다? day, week에 여기다가 i 번째 넣어주면 얘가 0부터 5까지 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에러가 납니다. 자, 리스트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어제 이제 요거 열심히 번역기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리스트에 인덱스가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인덱스로 따지면 0부터 4까지인데 4 이상으로 값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그 해당 인덱스에 맞는 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야, 이런 건 없어 라고 파이썬이 우리한테 이런 메시지를 뭐한다? 에러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반복문의 조건식을 잘못 썼기 때문에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요 다섯 번째 인덱스에 맞는 값은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고 실행하니까 월화수목금 잘 나오네.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한 발짝 더 이제 한 스텝 더 나가는 거죠. 자, 매번 여기다가 5라고 쓰면 여러분들의 값이 만약에 갑자기 토라고 추가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데이터라는 거는 언제든지 추가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러면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매번 이거를 추가된 걸 다시 세가지고 다시 그 숫자를 변형한다?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카페 게시판을 사용한대요. 그러면 게시판도 기본적으로 리스트라는 비슷한 그런 것들 자료 구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게시판이 추가되면 그 게시판에 글이 추가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추가된 글을 여러분들이 뽑아올 때 이걸 매번 그 게시판에 글이 몇 개인지 다시 세고 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죠? 알아서 자동적으로 세주는 게 굉장히 좋은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유도해 나갈 수 있어요? 바로 len, day, week 이런 식으로 len이 뭐예요? 길이죠. 그죠? 리스트의 길이를 구하는 이제 리스트 전용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하게 되면 월화수목금토 나오죠. 뭐 얘를 지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워도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잘 나오죠. 월화수목금 잘 나오죠.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은 거다? 시한되면 5랑 똑같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뭐 하래요? 자, 이번에는 역순으로 출력해달래요. 역순. 금목수화월 이런 식으로 출력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출발점을 뭘로 잡아야 돼요? 5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또 안 되죠. 왜냐면 4, 3, 2, 1, 0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출발점을 4로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역순 출력하는 거 이제 많이 해봤잖아요. 어디까지? 0까지. 왜? 월이 인덱스가 뭐예요? 0이니까. 0번째 인덱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접근하고 여기를 뭘로 바꿔야 돼요? 꼭 마이너스로 바꿔줘야 됩니다. 가끔씩 플러스로 해서 또 에러 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로 바꿔줘야지만 4, 3, 2, 1, 0으로 순서대로 내려간다. 자, 그래서 금목수화월이 잘 나옵니다. 그죠? 잘 나오는 거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자, 얘도 만약에 리스트의 길이가 늘어나요? 또는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직접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계산하지 않는 구조로 우리가 이 파이썬한테 맡기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4 대신에 뭐 쓰면 돼요? len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len만 쓰면 돼요, 안 돼요? len만 쓰면 이거 마찬가지로 이거 5잖아요, 그냥. 그러면 5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나와요? day 이렇게 에러 납니다.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1. 요 방식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전체 길이에서 마이너스 1한 게 무조건 리스트의 뭐다? 마지막 요소의 인덱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외우면 나중에 편합니다. 나중에 편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목수월 잘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뭐 해달래요? 이번에는 5라는 값을 실제 정수 5라고 바꿔달래요. 그러면 제가 그냥 A라고 쓸게요.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참고로 리스트에는 저번에 제가 이거 설명을 안 드렸는데 리스트에는 값을 여러분들이 정수를 담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담아도 되고 true, false 복합적으로 섞어서 담는 것도 가능합니다.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담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뭐 이거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이제 1차원 리스트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튼 여기에는 복합적인 데이터를 담을 수는 있지만 근데 보통 실무에서 어떤 데이터를 다룰 때 그러니까 리스트로 데이터를 다룰 때 관련된 데이터만 묶어서 관리하지 복합적인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어떤 의미 있는 변수를 만들었대요. 근데 여기다가 2, 뭐 10, 그 다음에 여기는 뭐 true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의미를 가지고 뭐 사용한 것 같지만 실제로 2가 뭐고 10이 뭐고 true가 뭐고 철수가 뭔지 정확하게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를 사용할 때는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묶을 때만 사용하는 게 바로 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암묵적인 개발자 간의 룰이다, 규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무런 값을 넣었다 해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놨으면 나중에 기획문서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데 여기다가 2가 뭐고 10이 뭐고 내가 직접 다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력을. 뭐 2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누구의 나이다, 10이라는 거는 뭐 누구의 키다, 그 다음 true라는 거는 결혼 여부다 이런 것들을 매번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요 리스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온 문법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건 나중에 천천히 배울게요. 자, 여튼간에 여기서 이제 5를 정수로 바꿔달라니까 뭐예요? A는 이거는 값을 수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5는 2번째 인덱스를 가지고 있죠. 2번째 인덱스. 그죠? 0, 1, 2. 그러면 그거를 뭘로 바꿔라? 5로 바꿔라. 이게 리스트의 값을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수정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 1, 5, 6, 7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리스트 값 수정은 요거는 반드시 외우세요. 여러분들이 리스트의 값을 수정하려면 해당 인덱스로 먼저 접근을 해서 그 접근한 다음에 그 값을 뭐다? 교체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변수 여러분들 값을 바꾸치기 한 것처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해달래요?
O를 제거를 해달래요. O를. 자, 그러면 O를 제거하는 방식은 사실 두 가지 방식을 이제 배웠는데 여기 있나 모르겠네요. 없네요. 자, O를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remove라는 방식이 있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O 제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죠? remove를 이용하면 remove는 요소값을 입력하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직관적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O를 제거하는 코드구나 라고 바로바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이 이해되죠? 자,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요거를 제거하는 방법, O를 제거하는 방법 또 하나 있죠. 딜리트.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딜리트가 뭐예요? 딜리트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뭘로 접근한다? 값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2라고 썼기 때문에 얘가 0, 1, 2 중에 뭐를 삭제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조금 직관적인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죠. 근데 요것도 많이 쓰지만 요 방식도 많이 쓴다.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2167 잘 나오는 거 확인했죠? 자, 그 다음에 화가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지 뭐 해달래요? 확인해달라라는 거예요. 확인해달라.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이 day, week라고 제가 이제 변수명 만들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화가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지 알려달라.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건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는데, 자, 조건만 쓰시면 돼요. 조건만 쓰시고, 만약에 그 다음에 in, day, week. 자, 이게 끝이에요. 자, 여러분들 파이썬은 굉장히 직관적인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람의 언어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in이 뭐예요? 뭐뭐 안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day, week. 화가 day, week 리스트 안에 있냐? 그러면 있으면 뭐예요? 자, 이 녀석만 출력해 볼게요. 제가 이 녀석만 프린트 해가지고 이거 출력해 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 화가 지금 있다 없다? 있죠? 자, 있으니까 true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토라 썼어요. 토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뭐가 나온다? false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당 값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도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프린트 해가지고 뭐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없으면 그냥 프린트해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네? 있습니다. 나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특정 데이터가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지를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하래요? 자, 월화수목금을 한 번에 담았는데 화가 리스트 안에서 몇 번째 데이터인지 알려달래요. 자, 그러면 몇 번째 데이터 있는지 알려면 뭘 쓰면 된다 했죠? 제가 뭘 쓰면 돼요? 인덱스 쓰면 된다 했죠. 인덱스. 그렇죠? 그래서 인덱스를 쓰게 되면 화가 몇 번째 인덱스에 위치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1번째 위치에 있잖아요. 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리스트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 특정 데이터가 몇 번째 인덱스에 위치해 있는지를 내가 일일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리스트가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대요. 리스트 데이터가 한 뭐 예를 들어 38개 뭐 100몇 개 된다고 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특정 데이터가 한 90몇 번째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 일일이 0번째부터 찾고 있으면 굉장히 시간 낭비겠죠. 비효율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트 전용 메서드인 인덱스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찾고자 하는 녀석이 이건데 이게 몇 번째 인덱스 위치에 있냐 그걸 나한테 좀 알려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화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게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우리한테 알려준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데이터가 리스트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있으면 얘는 내부적으로 뭐 하냐면 무조건 첫 번째에서 발견한 인덱스를 우리한테 리턴해서 알려줍니다. 자, 리턴이 뭔지 아시죠? 함수 실행 결과. 그래서 요 인덱스라는 함수가 실행되면 동일한 뭐가 있다? 그러니까 동일한 요소값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첫 번째로 발견한 위치의 인덱스를 알려준다. 그러면 강사님 하나 더 쓰면 그 뒤에 있는 거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조건 얘는 첫 번째 있는 요소값만 우리한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얘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면 좀 복잡해요. 돌려야 돼요. 코드를 다 계속 그런 게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심화 첫 번째 문제 같이 풀어봤어요.